가족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그 말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넘겨왔습니다. 문을 세게 닫고 나간 아이에게, 저녁 준비로 지친 아내에게, 말없이 늦게 들어오는 남편에게, 원래 저런 사람이지,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그냥 알아서 이해하겠지. 우리는 그렇게 가족이라는 이유로 가장 가까운 이에게 가장 무심해졌습니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 게 언제였나요? 그 말을 건네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하루하루는 과연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마치 아무 말도 없어도 괜찮은 관계처럼 우리는 서로를 침묵으로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언젠가 사라진 자리엔 후회가 남고, 그 후회는 시간이 갈수록 더 아프게 우리를 흔듭니다. 가족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같은 시간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마음은 어떨까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알고 있었을까요? 아버지는 책임이란 이름으로, 어머니는 희생이란 이름으로, 아이들은 오해와 침묵 속에서 조용히 각자의 방으로 숨어버렸습니다. 가족의 중심에 대화가 빠지고 마음이 빠지고 기억만 남기 시작할 때, 그곳은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없습니다. 이제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무너졌던 다리를 다시 놓아보려 합니다. 민석 씨는 건축사로 평생을 일에 바쳤습니다. 아빠는 지금이 가장 중요해, 다음에 놀아줄게, 그 말이 미나의 유년 시절을 채웠고, 일 열심히 하면 가족도 행복해지는 거야, 그 말이 수진의 희생을 당연하게 만들었습니다. 밤늦게 들어오는 남편에게 수진은 말했습니다. 오늘 미나 학교 발표회였어. 아빠 자리 비어 있어서 미나 울더라. 하지만 민석은 건성으로 대답했죠. 그런 건 담임 선생님한테 잘 보이면 되지. 내가 가서 뭐해? 수진은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쪽지 한 장을 올려두었습니다. 민석 씨, 당신에게도 우리라는 집이 아직 필요하긴 한가요? 그 다음 날 딸 미나가 조용히 말합니다. 아빠, 엄마 요즘 밤마다 혼잣말해요. 자기 집이 아닌 것 같다고. 그 말에 민석은 말문이 막힙니다. 잠깐의 침묵 끝에 미나가 묻습니다. 아빠는 진짜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그날 밤 민석은 처음으로 편지를 씁니다. 수진아, 나는 집을 짓는 사람이면서 우리 가족의 집은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 같아. 우리 다시 마음부터 쌓아볼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아무 말 없이 민석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넵니다. 그 따뜻함 속에 작은 용서와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영 씨는 회사에서 승진을 앞둔 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쁜 일상 속에서 어머니의 전화는 점점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간병인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경비실에서 전화가 옵니다. 어머님이 마트 앞에서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조용히 누워 있었고, 그 발에는 빨간 운동화가 신겨져 있었습니다. 그 운동화는 어린 시절 운동회 날 어머니가 직접 사준 것이었습니다. 엄마, 왜 이거 아직도 신으세요? 그날 내가 1등 하진 못했지만 세상 누구보다 멋졌거든. 그게 내가 가장 행복했던 날이었어. 그날 이후 재영은 매주 금요일마다 어머니와 산책을 했습니다. 비 오는 날엔 우산을 나누고, 맑은 날엔 그늘 아래에서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말은 없어도 그 손길이 서로의 마음을 꿰매주고 있었습니다. 영주 씨는 형과 오랜 세월 갈등 속에 살았습니다. 형은 고지식했고 영주는 자유로웠습니다. 어릴 적부터 형은 말했습니다. 책임감 있게 살아야지. 가볍게 굴지 마. 영주는 그 말이 부담이었고, 형의 결혼식, 조카의 행사도 외면했습니다. 그러다 형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장례식장에서 조카가 전한 녹음 파일엔 형의 마지막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주야, 나는 너를 늘 부러워했어. 표현은 못했지만 너처럼 살고 싶었던 적 있었어. 미안하다. 그리고 고마웠다. 며칠 후 형의 유품 속에서 낡은 편지함이 나왔고, 그 안엔 쓰다 만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형은 말하진 못했지만 수십 번이나 진심을 전하고 싶어 했던 것이었습니다. 영주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형, 이제야 이해했어. 당신도 결국 날 많이 아꼈던 거였구나. 세 사람의 이야기는 모두 너무 늦은 순간에 말을 건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쪽지를 남긴 아내에게, 편지로 답한 남편, 운동화를 신은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손을 잡아준 아들, 편지를 남기지 못한 형에게 눈물로 화답한 동생. 말은 단지 목소리가 아니라 행동이고 기억이고 그 사람의 진심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건네는 순간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됩니다.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오늘 말하세요. 괜찮아? 요즘 어때? 고마워. 사랑해. 그 짧은 문장들이 당신의 삶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내일 말하지 말고, 다음에 하지 말고, 오늘, 지금 말하세요. 가족은 곁에 있을 때,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가족입니다.